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 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최동민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IM 복서로 그 복싱이 다시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복싱 하시는 취미가 많으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분들도 계속 부상을 입어서 저희 정형외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싱 부상과 스포츠 의학에 관련되어서 오늘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혹시 뭐 복싱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싱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복싱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네. 원장님께서 복싱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20대 때, 20대 때? 네, 그 복싱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스텝 연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파링은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손목이나 손도 잘 쓰지 못하면은 부상을 쉽게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학생 때 좀 간접적으로 좀 직접적으로도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의학,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스포츠 의학의 관점에서 또는 정형외과의 관점에서 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국제올림픽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들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IM 복서에서 그 장혁 선수가 복싱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이제 TV 쇼에서 이제 아쉬운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옆이 피부가 좀 찢어지는 그런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찬성 선수의 경우도 복싱을 격투기를 하다가 아쉽게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제 알도랑 그 복싱을 하다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아쉽게 어깨가 탈구되면서 패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싱을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 간단한 복싱에 대해서 자세나 이런 동작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싱은 기본적으로 하체의 힘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 팔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힘이 이동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텝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잽, 그 다음에 원투, 그 다음에 훅, 어퍼컷,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위빙이나 더킹과 같은 그런 동작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사이드 스텝이나 뭐 스웨이백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다시 받아내고 공격을 다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좀 다치기 쉬운 그런 격투기 같은 격투기이지만 이 복싱이라는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 어떤 상대방의 그런 리치나 그 상대방의 이제 그런 동작들을 다 연구를 해서 엄청 많이 전술과 전략이 많이 이제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만큼 임팩트가 강한 운동이고 그만큼 부상에도 노출이 쉬운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복싱과 이 스포츠 의학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의학에서 손상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이제 급성 손상, 그 다음에 과사용으로 인한 손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급성 손상은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갑자기 발생을 했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아팠다. 그 다음에 그때 순간을 기억을 할 정도로 본인이 큰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큰 힘으로 조직이 손상되고 그 안에서 뭐 회복, 리커버리가 필요한 그런 경우를 급성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그 리커버리, 회복되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로딩이 걸렸을 때는 비가역적으로 인대나 그 다음 힘줄이 100% 힐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목에 있는 염좌, 근육은 파열될 수도 있고 인대도 파열될 수 있고 뼈는 골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에 탈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속도가 빠르고 낙상 위협이 가장 큰 종목은 스키가 될 수도 있고 접촉이 많은 팀 스포츠나 그냥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축구,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개인 스포츠로는 복싱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과사용, 내가 너무 많이 써서 생길 수 있는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점진적으로 이것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누적돼서 결국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부하는 적지만 결국은 회복이 되는 시기를 회복이 충분히 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또다시 노출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과사용 손상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펙트럼이라는 이게 전반적으로 심하냐 아니면은 덜 심하냐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범위가 나뉘어져 있고 처음에는 증상 크게 없습니다. 잘 못 느끼고 미세한 손상이 있고 뭔가 피곤하고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고 훈련이 고강도로 너무 진행됐을 때 결국은 자기가 본인이 회복 능력이 초과될 정도로 로딩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손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통증이 있거나 기능적인 퍼포먼스나 기능적인 회복에도 저하가 뚜렷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적 과정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역적으로 다시 100% 회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비가역적으로 어떠한 기능적인 제한이 남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과사용 손상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서서히 통증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충분한 운동과 훈련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휴식을 많이 해도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발도 작고 회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계속 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을 때 피로골절, 그 다음에 힘줄에 계속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을 때 건병증, 그 다음에 종아리 같은 경우에 요즘 마라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하면서 종아리에 스트레스가 로딩이 많이 걸렸을 때 종아리에 있는 근육과 그 다음에 힘줄에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스프린트, 그 다음에 무릎도 마찬가지 러너스 닐이라고 힘줄과 근육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 몸이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의 충분한 훈련에 대해서 내가 버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사용 손상이 결국 됐을 때 이것이 선수가 됐든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 치료의 핵심은 그것의 부하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구력 스포츠가 있고 계속 똑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지구력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사이클, 크로스컨트리, 스키나 이런 것들은 빈도도, 그 다음에 시간, 강도도 모두 큰 훈련량이 있습니다. 그 말고도 기술도 또는 이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스포츠 같은 테니스나 골프, 창 던지기, 야구, 배구 등도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관절에 과사용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조직에 어떠한 국소적으로 과부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미세 파열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충분히 회복되고 다시 이제 문제가 됐던 염증이 생기든 손상이 미세 파열이 있던 이런 조직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또 데미지가 쌓이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사이클이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한 회복이 부족하면은 결국 조직이 이제 적응이 실패하고 점진적으로 조직의 손상이 누적돼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통칭해서 과사용 손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핵심은 아픈 부위를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상을 만든 그 부하 패턴, 복싱으로 치면은 어떤 동작에서 팔꿈치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깨가 아팠을 때 그 자세나 그런 동작에 임팩트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캐치를 해서 그 문제가 되는 자세와 훈련 양, 그 다음에 훈련의 패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사용 손상은 과도한 반복 부하의 결과로 발생을 하고 통증만 줄여서는 이것이 회복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 자체를 변화시켜야지 실제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위험 요인은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외적 요인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내적 요인으로는 해부학적 정렬, 그 다음에 근력이나 유연성의 불균형, 좌우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전에 다쳤거나 연령이나 성별, 체력 수준 등이 내적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 정렬이 무너졌을 경우에도 충분히 부상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 외에 외적 요인으로는 훈련 양이 너무 과하거나 빈도가 또는 강도가 너무 과할 경우에 급격한 프로그램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프로그램의 강도가 올라간다거나 장비 신발 또는 기술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외적 요인의 팩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선수분들 또는 이제 일반 분들이 부상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내외적 요인을 분석을 하고 훈련을 수정을 할 것들을 하고 기술들을 교정하고 장비나 환경을 조절하면서 회복 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되고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회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이 개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나 통증, 염증을 조절하고 물리치료, 그 다음에 수동, 능동적 재활치료, 그 다음에 모달리티와 같은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선수의 회복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선수가 다쳤을 때 이런 복싱 스포츠를 하시는 일반 분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우리 목표는 이전 활동 수준으로 퍼포먼스 수준으로 안전하게 복귀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통증을 소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힘든 로딩의 그런 훈련과 경기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스포츠 의학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기준이자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결국 이제 과사용 손상이 전체 스포츠 손상의 30에서 50%까지는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계속 반복된 부하와 회복이 리커버리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상을 치료하는 것이 결국은 부상을 만드는 그런 부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선수의 그런 모든 패턴과 회복하는 리커버리 하는 패턴과 그 다음 동작의 패턴과 훈련의 패턴과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 다음 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정을 해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들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오너7278님 질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복싱을 어렸을 때 잠깐 했었는데 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첫 번째 발가락에 굳은 살이 안 없어집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발의 그런 밸런스, 정렬의 밸런스가 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굳은 살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싱 때문에도 로딩이 많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발의 정렬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체크할 때는 자기가 걷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이 이렇게 잘 걷는지 아니면 외반이 되는지 내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네, 평범한 시청자님이 손목 쪽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도구나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복싱을 하다 보면은 가장 또 많이 다치는 부위가 우리가 손이냐, 또는 이제 손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 그 내용들이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들은 테이핑, 그 다음에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고 하셔야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싱하면은, 부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KO잖아요, 그죠? 네. 그런 KO 승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보통은 KO를 당할 때 결국 머리를 가격 받아가지고 그 선수가 뭐 기절하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가벼운 뇌진탕으로 가장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라서 그 뇌진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 오늘은 저희는 이제 근골격계 쪽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복싱 부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발목 부상은 없는지. 발목 부상도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텝을 밟고 할 때 결국은 만약에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 왼쪽 가드를 잡고 할 때 발은 결국은 내가 틀면서 들어가잖아요. 틀면서 들어가면서 그 발이 내회전되면서 무릎도 순간적으로 내반이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피버팅이라는데, 그럼 피버팅 자세가 복싱에서는 기본 자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피벗 자세에서 무릎이 내반되면서 꺾이게 되면은 무릎이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회전되면서 발목이 돌아갈 때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발목이 또 내반되면서 발목이 또한 부상이, 외측에 있는 인대가 흔하게 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을 먼저 저희가 이제 어깨 부상부터 먼저 빠르게 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관절마다 부상이 올 수 있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너무 딥하게 설명은 하진 않고 간단하게 저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각 관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흔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재활 운동들을 오늘 뒤에 동인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먼저 어깨에서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싱은 결국은 내가 어깨를 위로 올리는 동작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쪽에 있는, 보시면 견봉이라는 구조와 밑에 있는 상완골이 사이에 회전근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상완골이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전진을 하게 되면, 이게 위쪽에 있는 견봉과 상완골이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마찰이 되면서 회전근개에 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회전근개가 결국 계속 마찰로 인해서 딸게 되면은 건병증, 계속 반복된 그런 손상으로 인한 데미지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부분 파열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계속 충격이, 그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치진 않겠죠. 정말 있는 힘껏 모든 내 몸에 있는, 정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치기 때문에, 그만큼 어깨 관절에 불안정성이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의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것은 어깨 견갑골에 관절와라고 하는 연골입니다. 그 연골이 대표적으로 슬랩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연골, 그 다음에 너무 심해지면은 앞쪽에 있는 연골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두박근이 힘줄이 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연골의 손상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특히나 우리가 정면으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안쪽으로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앞쪽에 있는 연골을 좀 찢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견갑골의 운동 이상증. 이게 뭐냐면, 어깨 우리가 칠 때 앞쪽에 있는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이 오버유즈가 돼서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그쪽에 장흉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계속 충격을 받아서 데미지가 누적되면 결국은 견갑골의 전거근은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구조물인데, 이것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서 견갑골이 뒤로 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특히나 복싱 선수들한테는 견갑골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견갑골이 뒤쪽으로 쫙 붙어 있어야지, 붙은 상태에서 쳐야 되는데 라운드 숄더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쪽에 있는 근육만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게 라운드 숄더가 돼버리면 이것은 서서히 내가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갑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고스펀치를,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기 때문에, 또는 뭐 상대방이 있으면 좋은데 허공에 스윙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계속해서 연골이 파열되면서
간혹 가다가 어깨가 빠지는 경우도 충분히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대 가격시, 이런 이제 익센트릭, 편심성 오버로드, 충격이 이제 많이 걸릴 경우에는 이것 또한 어깨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동영상으로 그 정창성 선수가 어깨 빠지는 탈구 영상이 이러한 기전하고 이런 기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에 와서 선생님께서 오브라이언 조업 테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 환자가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아까 관절 와순 위쪽에 있는 관절 와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관절 와순에 문제가 있는 연골에 문제가 있는지 불안정성인지 아니면은 반복된 사용으로 인해서 힘줄에 부분 손상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정형외과 병원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불안정성이냐 아니면 회전근개 힘줄에 그런 관절 힘줄 병증으로 인해 힘줄에 파열이냐 이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슬랩은 제가 이전에 비욘드 채널에서 발표를 설명을 한번 드렸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박근 힘줄이 연골 위에 상단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과한 사용을 하다 보면은 트랙션 됩니다. 그 장력으로 인해서 연골이 좀 뜯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팔꿈치 넘어가겠습니다. 팔꿈치는 복싱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손목이 위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가역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내가 밑으로 굴곡되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위로 반사적으로 그 손목을 신전시키는 그런 동작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테니스 엘보, 신전 근육 힘줄이 붙어있는 바깥쪽 외측 상과 쪽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런 신전의 그런 동작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자세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본인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 또한 바깥으로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우리가 손을 칠 때는 복싱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정면에 글러브 센터 라인으로 딱 들어가게 해야지 손목이 꺾이는 이런 부상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복싱을 하면서 팔이 꼭 우리가 그냥 혼자 복싱 연습을 하거나 훈련할 때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파링을 하거나 내가 이제 팔을 쓸 때 팔꿈치 꺾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바깥쪽으로 외반되면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에 있는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손목을 복싱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결국은 손을 낼 때는 돌려서 중앙 라인을 꼭 머릿속에 유념을 해야지 손목이 꺾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팔꿈치도 꺾이지 않게 내가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세게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스파링을 안 해도 그냥 혼자 하는 운동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이 고정된 상태에서 과신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샌드백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반복하는데 그 샌드백을 너무 짧게 한다든지 해서 계속 손목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게끔 팔꿈치에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측에 있는 통증 결국은 이게 바깥쪽에 힘줄에 부하가 걸리고 파열이 됐을 때는 손목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꽉 쥐는 힘이 약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벌렸을 때 내측에 있는 인대가 파열돼 버리면 팔꿈치가 딱 스테이블하게 잡혀야 되는데 덜렁덜렁 하면서 이제 불안정하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가동 범위 그 다음에 로딩을 서서히 주면서 작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주면서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천천히 로딩을 주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에 이런 통증이 많이 심해서 다른 부상에 또한 다른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팔꿈치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이런 팔꿈치를 꽉 잡아주는 이런 브레이스를 통해서 근육과 신전 근육과 팔꿈치 전원부에 있는 근육들에 더 능률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을 더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이렇게 컴프레션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입니다.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이랑 손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바깥으로 치다 보면은 5번째 중수골에 목 쪽이 골절되는 경우는 박스 프랙처라고 해서 아예 복싱 선수들이 한테 워낙 흔하게 다치기 때문에 박스 프랙처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계속 치다 보면은 이 힘줄, 이 지나가는 이런 힘줄을 잡아주는 익스텐서 후드라는 연부조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쪽도 연부조직이 계속 마찰로 인해서 저희가 힘줄을 잡아주는 연부조직 띠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목에서는 손목이 꺾일 수도 있겠죠. 가장 이제 흔하게 꺾이는 것이 외측에 보면은 척골하고 수근골 사이에 이런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부조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쪽도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쪽이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고 뼈와 뼈마디는 늘 인대로 스테이블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동일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손목에 불안정성이 생기면 결국은 이제 요골하고 그 다음 척골 사이가 이렇게 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증을 훨씬 못 잡아주죠. 뼈가 노니까 계속 덜컹덜컹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손목 그 다음에 손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장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텐서 후드가 이렇게 계속 마찰이 되다 보면은 신전 힘줄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아탈부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각도가 원래 본인한테 맞는 각도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부하가 다른 쪽으로 이분하게 이제 그 부하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 더 쏠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면은 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손목 안에서 손목이 놀게 되고 축이 부정열이 생기면은 결국은 부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랩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주먹을 칠 때 너무 힘을 빼고 치면은 이게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치면은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줄 때는 약간의 전완근 그 다음 손목을 어느 정도 이제 패킹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부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할 때도 늘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복부. 우리가 맞다 보면은 제일 흔하게 다칠 수 있는 게 갈비뼈죠. 그 다음에 계속 맞다 보면은 리버샷이라고 해서 간 있는 쪽도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샷을 직접 타격을 받거나 회전 동작 중에 근육이 과부하돼서 내가 쓰면서도 복부에 순간적인 근육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견갑골 앞쪽에 붙어있는 이 전거근이 과하게 사용하면서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거근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복싱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한쪽 견갑골이 뒤로 뜨는 이런 익상견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과사용했을 때 전거근의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통증이 계속되고 신부통증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복부의 손상, 복부의 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꼭 해야 되겠죠. 코어를 늘 튼튼하게 내가 이제 힘을 주면서 들어왔을 때 충격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이제 그 충격에 반사적으로 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코어의 압축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복싱 선수들은 공 같은 거 무거운 것들을 위에다 복근에다가 떨어뜨리는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TV에서나 뭐 유튜브로도 복싱 하시는 분들 잘 보면 리버샷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리버샷을 맞으면 그런 선수들이 순간 하면서 본인도 그 엄청 기량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미주신경이 간을 맞았을 때 과활성화되면서 결국은 그 강한 타격으로 인해서 피막 잔체, 급격한 신장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또는 심박이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교한 신경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심장도 천천히 뛴다고 느낄 수가 있고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거리면서 미주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은 그 위에는 간 바로 위에는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간이 계속 붓겠죠. 계속 맞으면. 그러면은 부으면은 횡격막을 누를 것이고 누르니까 호흡에 일시적으로도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샷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것들을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릎입니다. 무릎은 가장 흔한 손상은 대표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입니다. 그 외에도 앞쪽에 무릎 전방 동통 증후군과 같이 다른 부위들, 대표적으로 이제 슬개골, 그 다음에 내측인대 다른 인대들이 당연히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지만 아까 가장 대표적인 무릎은 피벗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펀치를 할 때 체중 이동하면서 회전을 걸게 돼서 이때 무릎이 내반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복싱 또는 MMA나 이런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UFC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해지면서 부상에 훨씬 더 노출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점퍼슨이라고 해서 슬개건 자체에 염증 또는 부하가 걸려서 부은 팔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걷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캐칭 뭔가 딱딱한 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반월상 연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보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릎을 보호하는 앞쪽에는 대퇴사두근, 뒤쪽에는 햄스트링, 그 다음 안쪽에 내전근과 같은 수많은 근육들을 충분히 패킹하고 내가 강화를 평소에 웨이트를 통해서 시켜놔야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입니다. 목은 결국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휘플래시 데미지라고 인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충격을 갑자기 확 받으면은 경추 기립근 또는 경추에 있는 수많은 인대들이 있겠죠.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기립근은 수축해 있는데 벌어지면서 힘줄이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게 되니까 역동작이 걸리겠죠. 이거를 우리가 편심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성으로 다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역동작으로 힘줄이 든 근육에 파열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과신장 또는 회전이 순간적으로 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데미지 쌓이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등 아이소메트리 등 장성 로딩을 걸어서 계속해서 내가 좌우 그 다음에 앞뒤의 스트레스에 내가 보호할 수 있게끔 훈련을 평소에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순간적으로 받았을 때 당연히 이제 머리로 바로 다이렉트로 충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순간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 다음에 상지 방사통을 동반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신경학적 평가가 필수로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레그 플래그, 의식을 소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신경 증상이 더욱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바로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즉시 MRI를 찍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턱은 늘 힘을 완전 빼고 있으면은 충격에 더 노출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턱을 당기는, 턱을 고정하는 친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어 자세를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목에
수많은 근육들을 잡아주는,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등척성으로 시작해서 목을 이제 당기는, 턱을 당기는 딥넥 플렉서, 목을 굴곡시키는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방향성 저항 밴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절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복싱을 하면서 다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했고, 그 각각의 이제 부상, 그 각각의 관절의 부상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운동 재활로 회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동민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복싱 선수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거근 파트다 보니까 그 정거근 파트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부하를 각각 다르게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채팅에서 손목 관련해서도 도구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플렉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렉서 바 이거 두 가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운동 도와주실 분은 권은아 선생님이시고요. 네, 저는 최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먼저 일단 바르게 누워볼게요. 네. 복싱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네, 그래도 네, 편하게 누우시면 되고, 그리고 다리를 접어줄게요. 네, 다리를 접어서 네, 놓으시면 누우셔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접고 뒤로 편하게 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정거근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우리가 견갑골의 내측에 붙어 있습니다. 안쪽에 붙어서, 그래서 여기 립을 다 감싸고 있거든요. 립은 1번부터 해가지고 8번, 9번 여기까지 다 붙어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요, 삼각, 견갑골의 삼각 위쪽에 라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안쪽 라인하고, 그리고 하각 라인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포인트 잡고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싱 선수분들이 우리가 펀치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한쪽으로만 하지 않거든요. 여기만 상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상대가 계속 다변화하는데 다방향으로 우리가 때려야 돼요. 그래서 다방향으로 우리가 정거근도 강화해주면 좋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바르게 한번 손을 뻗어볼까요? 자, 우리가 회전근개 수술을 하거나 회전근개 초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어올리고 뻗는 것만 해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다리는 이렇게 완전 모은 상태가 되면은 척추가 안정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옆으로 한번 약간 벌려서 좀 더 지지면을 넓혀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리는 옆으로 약간 더 벌리고, 자, 여기서 주먹 한번 쥐어볼까요? 주먹 쥐신 상태에서 한번 팔을 쭉 뻗어보겠습니다. 네, 이 동작은 우리가 수술 초기 때 만약에 움직임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팔을 지면에서 뻗어내는 동작만 이용해도 정거근 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한 5번만 해볼게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내뱉을 때 호흡 뱉고, 그렇죠, 앞쪽으로 쭉 갈 때 호흡 뱉고, 다시 둘, 네, 해주고, 다시 셋, 넷, 넷, 네. 처음에는 제일 쉽도록 요 메디얼 보드 안쪽에 내측면에서부터 쭉쭉 앞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줬으면은 약간 더 어렵게 가면은 손을 한번 위로 뻗어볼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위로 쭉 밀어. 네. 위로 해서 5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갔다가 다시 둘.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주고 호흡 빼고.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하면은 이제 짐볼을 이용해서 짐볼 한번 잡아볼게요. 짐볼을 잡으신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앞으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볼게요. 쭉 밀고 다시 내려볼게요. 다시 자 올려볼게요. 자, 올린 상태에서 한번 버텨볼까요? 자, 쭉 미시면서 치료사는 여기 위에서 쭉 아래로 밀어주게 되면, 하방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하 자체를 조절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볼게요. 자, 민 상태 유지할게요. 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등축성으로 운동하고, 자, 그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저기 잡은 상태에서 위로 밀어볼게요. 제어 방향 쪽으로 밀어볼게요. 자, 밀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다시 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버텨볼게요. 쭉 밀게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만 잡을게요. 이쪽 끝에 앉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처음에는 집에는 이런 캣테이블이 없기 때문에요, 물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물병에다가 물을 반만 채워놓고 하시면은
조금 더 진동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캐틀벨을 바텀업으로 이렇게 들어서 견갑골 쪽의 안정화와 함께 그리고 여기 정먹은 쪽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어볼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버텨볼게요. 자, 한번 잡아볼까요?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발은 앞쪽으로 그렇죠. 여기서 한번 버텨볼게요. 나올게요. 그렇죠? 자, 나올게요. 네, 나올게요. 여기서 유지. 그렇죠. 저한테 치료 선생님은 혹시 환자분이 다리를 꼬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도록 해주면은 이거는 캐틀벨 이용해서 바텀업 상태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환자분이 잘하신다 하면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도 뻗었다가 들어갔다 뻗었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움직임도 한번 섞어볼까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팔꿈치 약간 더 들고 그렇죠. 만약에 조금 불안하면요 반대편 팔을 옆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거든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위로 어퍼컷 치듯이 올려보세요. 자,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렇죠. 자,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도구를 이용해서는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요 중력 방향에 대항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일단 내 몸무게는 다 실지 않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이것도 잘 된다 하면은 우리 플랭크 자세 아세요? 플랭크 자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이런 것들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정도 회복이 됐다 하면 플랭크 자세를 취해줍니다. 플랭크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 몸무게가 실리게 되죠,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면 자, 일단은 손을 한번 이렇게 11자로 놓으세요. 11자. 그렇죠. 자, 플랭크 자세에서는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면 약간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랫배랑 힘주시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복싱 선수분들은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아이소하게 우리가 등척성 상태에서 버티는 힘만 만들어주는 거고 자, 여기서 한번 앞으로 더 밀어보세요. 팔꿈치를 완전 이렇게 밀어서 네, 요 견갑골 자체가 내 몸에서 쭉 뽑아내지게 그렇죠. 쭉 뽑아내지게 했다가 다시 모아보세요. 여기 모아보세요. 견갑골 사이를 모아보세요. 더 모아보세요. 자, 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몸무게를 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벽면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다음은 다시 엎드려 볼게요.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복싱 선수분들 너무 쉽잖아요, 이 운동. 맞죠? 너무 이지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이크 모양을 만듭니다. 자, 여기를 시옷자 모양을 만드는 게 우리가 파이크 플랭크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한번 시옷자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쭉 올려서. 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게요. 하나, 자, 둘 가볼게요. 여기서 다시 제자리. 그렇죠. 셋 가볼게요. 자, 다시 갔다가 넷 가볼게요. 그렇죠. 다시 돌아갔다가 한 번 더. 다섯 가지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딱 하고 좀 쉽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파이크 동작을 이용해 가지고 전거근을 활성화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보면은 여기 이런 벽면 이용해 가지고 벽면 이용해서 우리 형편을 이렇게 민 상태에서 여기서 원 그리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양하게 전거근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손목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여기 끝에 앉아볼게요. 손목 보면은 우리 플렉서 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매해주시면 좋고, 이거 구매했을 때는 이 빨간색은 조금 쉬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볼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플렉서 바에서는 이렇게 쭉 내 손목을 이 안쪽으로 만 상태에서 위로 익스텐서 하는 동작, 위쪽으로 신전해주는 동작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여기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할 때는 여기 위쪽으로 최대한 해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안쪽도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일단 첫 번째는 내 손목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한번 안쪽 먼저 해볼게요. 안쪽. 그렇죠. 팔은 최대한 펴놓은 상태. 그렇죠. 여기서는 견갑골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미 환자분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그 패드에다가 깔아놓고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죠. 하나, 다시, 둘, 그렇죠. 셋, 다시, 넷, 다섯 가지. 여기 잘 들어오죠? 그렇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할 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마셔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렇죠. 여기 시동 걸듯이. 그렇죠. 둘, 셋, 좋아요. 넷, 다섯 가지.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주시겠습니다. 네, 그 손목이 워낙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거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리스트 컬. 그래서 얘 만약에 아령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렸다 끝까지 내렸다가 올리고 그다음 내렸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복싱 선수들 부상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 재활들을 각 관절마다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으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소노 피자스님. 네, 혹시 어깨 재활 훈련으로 복싱은 어떨까요? 추천 또는 비추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깨를 또 이제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단은 어깨 처음에는 가동 범위 어떤 수술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어깨 수술을 했다 또는 어깨 부상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가동 범위 회복, 그 다음에 근력의 회복, 그 다음에 기능성 회복, 그 다음에 탄력 운동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했을 때 가동 범위도 다 되고 근력도 괜찮을 때 탄력 운동할 때는 이런 복싱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환자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만약 탈구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위쪽에 있는 관절 와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통받았던 환자들이면은 저는 이제 가볍게 펀치를 하더라도 가볍게 하는 게 좋지 있는 힘껏 이렇게 하거나 임팩트를 받아서 충격을 받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목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시고 자세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에 하지 말아야 할 스트레칭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승현님의 이제 목 상태가 일단 중요합니다. 제가 목이 예시를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자주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삼호흡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스트레칭 해보세요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칭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목에 더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렬을 바르게 맞춰줍니다. 내가 앉은 상태에서 측면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바르게 맞춘 상태에서 가슴 열고, 자 여기서 가슴을 연다는 거는 뒤로 찌그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위쪽으로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양손을 쭉 뻗어서 우리가 견갑골 쪽을 쭉 한번 모아봅니다. 쭉 모아서 견갑골이 마주친다 생각하고 등 뒤에서 그 다음에 목을 뒤로 쭉 넘겨주시면은 등 뒤쪽에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등이 잘 잡아준 상태에서 목이 넘어갔기 때문에 바르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목은 일단 다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제일 먼저 강조해드리는 건 보통 삼호흡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승현님이 삼호흡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양손으로 하셔서 등 열어주고 그 다음에 목 뒤로 넘겨주시는 그 스트레칭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이제 관절의 운동 재활틀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것들은 다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 대신 프레젠테이션으로 PPT로는 저희가 준비를 해놔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PPT를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어깨 운동 재활 중에서는 슈로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중요한 운동들 포인트를 3가지씩 정도를 저희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슈로그 운동, 그 다음에 오버니 운동, 엑서사이즈 이렇게 이제 외회전시키는 블랙번 운동.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슈로그는 이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이런 운동들 또는 정거근 강화 운동,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깨, 복싱 선수들한테는 어깨 견갑의 안정화가 1번이다. 그 다음에 정거근 두 번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꿈치도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스트레칭, 그 다음에 트위스트하는, 그 다음에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 이런 등척성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 스트레칭을 같이 좀 섞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아령 손목 컬들을 해서 전완근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별표 쳐놓은 게 테이핑. 결국은 아마추어들은 손목이 순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프로더라도 테이핑은 늘 보호를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복부 운동 재활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많이 못했는데, 아까 전에 프랭크 있었죠. 그다음 러시안 트위스트, 바이시클 크런치, 메디신볼, 로테이션스로 이런 식으로 복부가 결국은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넘어갈 때는 복부 샷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어가 강화시키는 운동들은 필수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운동 재활은 이제 제일 중요한 스쿼트겠죠.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순간적인 밸런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스쿼트보다는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밸런스를 키우는 운동들을 하는 게 좋고, 햄스트링 커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복싱이라는 하나의 좋은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의학, 그 다음에 이런 운동에 대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좀 오늘 어땠어요? 오늘 그 복싱에 대해서 저는 안 해봤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준비하면서 조금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주치시는 분들도 갔을 때 일단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또 복싱 하고 싶거든요. 이게 다쳐도 일단 스포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케이스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인데 배드민턴 또 하고 싶어 해서 왔는데 근데 또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재손상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조금 치료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복싱을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 막 결국은 솟구쳐서 결국 다쳐도 아픈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싱은 너무 좋은 스포츠지만 오래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길게 안전하게 안 다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너무 무리하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훈련 또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리커버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비욘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